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뜬금없이 터져나온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이 출렁이면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란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시선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아니 시선을 아예 딴 데로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 의장의 제안은 마치 윤석열의 내란이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 대선을 개헌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모른다면 정치 원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과 보수 매체는 이 프레임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현명한 제안이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원식 의장은 자신의 판단이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소개한 아귀찜 사실 다시 한번 좀 방송에서 소개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정어리몰이 열심히 물량을 준비해서 이번 주 앵콜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찾은 아귀찜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칼칼하고 쫀득한 이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냉동 제품이 아니라 당일 조업한 싱싱한 아구로 손질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정말 드실만하고 양이 또 풍성해서 뭐 이렇게 콩나물만 있는 그런 일반 식당 아귀찜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리니까요. 이런 좋은 아귀찜 세트를 1kg에 1+1 2kg 배송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아귀살로만으로도 배가 부르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또 매콤한 거 드시면 스트레스 다 날릴 수 있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개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제가 입장을 빨리 바꿔라. 이건 참모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했는데도 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박완규인가? 이완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친구고요. 그때 계엄 해제한 이후로 휴대전화도 막 바꾸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내란 세력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이 2달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지명한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은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고 국민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쓱 끼워넣은 겁니다. 이런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데 개헌? 그래서 개헌은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 옳시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파면된 날 보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더 좋은데 네. 뒤에 벚꽃이 참 예쁘죠. 만발했습니다. 오늘 예. 정말 만발했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확 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4월 4일 날부터 봄꽃 축제를 여의도에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파면 선고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인가 돼요. 오는데 보니까 정말 활짝 피었더라고요. 네. 근데 꽃이 피었어도 꽃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을 텐데 이제 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전혜연 민주연구원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혜원 원장님 뒤에 있는 벚꽃도 참 어울립니다. 제 주변에 이 윤석열 파면 전까지 꽃사진을 못 올리다가 파면되고 나서야 좀 마음 가볍게 꽃사진 올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은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 또 다시 시작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님은 벚꽃 배경이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오, 좋아요. 야, 이제 갈 때가 됐네. 그 거리에만 벚꽃이 피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벚꽃이 좀 피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말에 사실은 정말 탄핵된 이후에 두 다리 뻗고 푹 잘 수 있나 쉴 수 있나 했는데 일요일부터 또 우원식 의장님이 개헌을 던져가지고 또 마음속에 불을 질러버려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개헌 얘기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했으니까 뭐 그 마음은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때가 그럴 때냐. 그래서 제가 어제 점잖게 그거는 참모들이 잘못 얘기한 거니까 빨리 입장을 바꿔라고 그랬는데도 또 계속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무슨 다른 꿍꿍이 속이 있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김준희 의원님. 글쎄, 꿍꿍이 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꿍꿍이 속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8년 전을 비교해 보시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끝났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똑같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새로 대통령이 나오면 그때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도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국정농단 정도의 세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완전히 내란 세력 아닙니까? 지금 만약 개헌을 논하면은 저런 뭐 딴 거 다 내용을 다 떠나서 두 가지만 딱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이른바 내란 세력에 이른바 면죄부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딱 도망갈 구멍을 주고 다시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로 블랙홀이 된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간적으로 마치 우리가 87년에 너무 급하게 개헌했을 때처럼 지금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안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국민 주권 시대에 맞지 않고 이번 내란을 진압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이번에 우원식 의장님이 우를 범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우를 범했죠. 네.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이유를 댔는데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개헌 얘기를 꺼내면.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란 세력들을 다 끝내야 되잖아요. 내란을 종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개헌이라고 하는 화두를 딱 던져놓으면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리고 벌써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 사설을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보십시오. 조선일보 이 대표 대선 승리에 장애물 될까 개헌 반대하나? 중앙일보 개헌이 진정한 내란 종식이다. 한국일보 이재명 개헌 아니라면 극단 대결 정치 끝낼 대안 뭔가? 매일경제 이 내란 종식 명분 개헌 반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재명 개헌 반대?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의 구도를 개헌 세력, 개헌 찬성, 개헌 반대 이 구도로 끌고 가는 거가 된단 말이죠.
왜 이걸 자초하냐 이겁니다. 전혜원 원장님.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이번이 대결이었죠. 특정 정당 간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상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이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정을 덮고 본인 부부에 대한 수사의 망이 접혀오고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덮으려고 국민들을 엇박하고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계엄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수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개헌을 떠내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는 야, 이게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본래 가고자 하던 길에서 이탈하는 굉장히 나쁜 신호를 읽힐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하나 짓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무슨 개헌이 3분 카레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도 있었고요. 또 87년 체제 이후에 계속 꾸준히 내었던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역산해보면 38일? 이 공고기간도 필요한데 어떻게 그 선거기간에 맞춰서 하겠다는 걸지 졸속을 만들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정치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이셨던 우원식 의장님이 이번에는 너무 민심과 동떨어진 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물타기하는 좀 계기를 준 게 아닌가 많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전혜원 원장님의 지난번 니나노 데이트. 쇼츠가 쇼츠. 100만 돌파했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늘리려고 하시죠.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듣고 김남국 의원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일에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사실 토요일 날 있었지만 판결 결정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윤석열 내란 수계는 관저에서 지금 집을 빼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내란 세력들, 동조했던 세력들, 내란과 같이 했던 공범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 또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같이 끼워 임명하면서 이완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란 바로 그 다음 날 내란과 관련되어서 내란 실패에 대해서 사인이 관저에서 회의했던, 회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꿀리는 게 구리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며칠 뒤에 휴대폰을 삭제하거나 교체할 이유가 없는데 증거인멸까지 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의 가장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 파괴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깊이 되어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고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범입니다. 권력 구조, 권력 작용, 그다음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근간, 그리고 또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헌법인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동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헌법 파괴 세력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헌법 파괴 세력에게 그 내란과 개헌과 관련된 발언권을 주고 면죄부를 줘가지고 이 반성하고 심판 대상이 돼야 될 내란 세력 국민의힘에게까지 마치 헌법 개헌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해야 될 협상의 대상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극복하고 정말 이 내란 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저께는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 막 화가 나다가 어저께는 조금 다스렸는데 다시 또 끌어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고 불순하거든요. 이번에. 이게 불가능한 거는 다 얘기하셨어요. 시간적으로도 예. 그렇고 지금 왜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 국민투표법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시간적으로 왜냐하면 국민투표라는 거는 선택하는 게 없어요. 딱 안을 하나 정해서 OX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하다. 불순한 건 뭐냐 하면은 자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제 이거 다 같이 지금 이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 좋아하는 세력을 딱 보세요. 다 반 이재명 세력 아니에요? 그거는 국힘의 몇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른바 비명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을 빼놓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만 하나만 저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아주 불순하게도 호언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7년에 혁명이 일어났던 게 그때 호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전두환이가.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호언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빼고 이렇게 다 나머지 세력을 뭉쳐서 한다라는 불순한 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의 대통령의 힘을 좀 빼자 하더라도 지지율을 조금 낮추자. 그 다음에 하더라도 내부에서 책임 총리제나 이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대통령, 저 강력한 대통령, 정말 일 잘하는 대통령의 이 힘을 좀 빼자라고 하는 불순한 게 딱 있는 거니까 다시 또 화가 나네 그냥. 아니, 그리고 저는 네. 이 짧은 기간에 과연 광장에 나오셨던 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지금 이 계엄 사태를 만들고 헌정을 파괴한 세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인데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과정에는 많은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는데 이거 시민들은 놔두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특히 국민의힘에게 뭔가 역할을 주는 것처럼 하니까 시민들이 우린 뭐야? 우린 들러리 세력이야? 라는 더 소외감을 느끼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될 문제가 뭡니까? 민생 문제예요. 민생 문제. 이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아세요? 광화문에서 하는 행진은 즐거웠는데 이 행진은 너무 싫다. 물가 고공 행진. 이런 상황을 다 보여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 언론만 해도 다 개헌으로 모든 걸 빨아들이잖아요. 국민이 화나는 거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생 문제도 논의하고 시민의 뜻은 외면하고 여의도에서 뚝딱뚝딱해서 졸속으로 개헌하겠다고? 이게 뭐야? 더 속상하고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내란 세력들을 뿌리 뽑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2017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하시고 국무회의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다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국정원 간부들 등등등등 국가 사회의 주요한 기득권 세력들 그런 곳에 다 내란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일소하고 정리를 하려면 대통령의 아주 강한 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내란 세력들을 일소하지도 않았는데 다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가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헌을 한다. 제한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바꾸자라고 하려면 적어도 이 내란 세력들을 힘으로
대통령이 가진 어떤 강력한 힘으로 완전히 일소하고 척결하고 박멸한 다음에 그 뒤에 저는 계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면 우원식 의장님의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의장병이 있거든요. 의장병이 뭐냐면 항상 헌법을 손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를 손대는데 본인이 나서고 싶은 이 병의 그 유혹을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정말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우리가 바로 그 이틀 전에 정말 세계가 환호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야 계엄은 시민이 맡고 그 다음에 파면은 헌법이 시킨다. 야 기가 막힌 나라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칭송하고 있는 마당에 그 헌법이 잘못돼서 계엄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타이밍도 잘못 잡으셨다. 우원식 의장님이 우를 범했다. 우를 범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요. 관료들의 정무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집단의 힘에 기대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연장시켜서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 좀 꼭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마치 책임 총리제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죄입니까? 대통령제예요, 우리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도 험난한 길을 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나라인데 왜 책임 총리라는 말을 쓰냐. 그 정치권에 그 다선 위원들 이 사람들이 마치 옛날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왕을 견제하려고 그러듯이 진짜 대통령의 리더십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소리 때문에 윤석열도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한독수한테 싫은 일 다 시켜놓고 자기는 룰루랄라 해외에나 돌아다니고 앉았고 이상한 짓이나 벌리고 앉았는 거 이게 문제인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저 한독수가 지금 마은혁뿐만이 아니라 그 박완규 이완규 박완규는 가수입니다. 네, 이완규 이렇게 딱 끌어놔서 그런 세력을 또 박아놓고 대통령의 힘을 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번에 새로 나오는 2025년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자기의 장관들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손 놓고 게으름 맞습니다. 피고 이렇게 되는 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저기요. 민주당이 좀 더 치밀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한덕수 진작에 탄핵시켜야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버리니까 또 이유가 하나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마은혁을 끼워 넣으면서 지금 지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판사인데 함상훈 판사는 잘 모르겠고 이완규가 누굽니까? 계엄 해제된 다음 날 안가에 모였던 4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자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친구예요. 이 4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얼른 생각해 봤을 때 계엄 해제된 다음 날 야 우리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논의했을 수도 있고 야 그럴 거면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고요. 이 내란 세력 지금 조사를 해야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걸 헌법재판관으로 딱 지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다 그날 바꿨어요. 바꿔놓고 국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위가 충전이 잘 안 돼서. 2위 터치 스크린 불량. 3위가 스피커 불량, 과열. 그 다음에 카메라 오작동, 와이파이 불량, 블루투스 불량, 볼륨 버튼 불량, 전원 버튼 불량, GPS 인식 불량. 뭐 이런 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13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나열했어요. 여기에 해당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예.
저렇게 뻔뻔해. 저걸 보세요. 아, 이거 완전히 윤석열 인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윤석열 인사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잖아요. 대통령 몫의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의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에서 그냥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있고요.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경고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여전히 내란과 내란 세력 그리고 내란의 동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박범계 의원도 글을 올렸는데 법안 일소위 통과 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미 절차적으로도 이걸 막고 있고 수많은 헌법학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걸 본인이 뻔히 알면서 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내란 세력이 척결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기 한남동 관저에서 아직도 끈앞풀을 저는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덕수는 정확하게 관료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그런 끈앞풀에 그게 캐비넷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사실은 무슨 떡밥 때문에 그럴 것 같지. 아, 떡밥도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어요? 떡밥이? 한덕수에 대한 떡밥이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 출마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 끈앞풀이 뒤에서 이 꼭두각시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작동하고 있는 게 한남동과 그다음에 국힘에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완규를 지명하고 싶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한덕수 총리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 고위공직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눈치를 봤었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하면 아,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내란 세력, 내란 혐의를 아주 깊이 받고 있는 윤석열의 측근, 내란 수계의 측근을 가져다가 헌법 파괴한 그 측근을 가져다가 헌법재판관으로 박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 저는 반드시 임명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절대 헌법 파괴에 연루되어 있는 이 내란 수계의 수호 세력, 이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아니 뭐 오늘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여의도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어쩌고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니까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욕심을 갖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을 선고를 했으면 윤석열을 최측근으로서 그것을 막지 못한 한덕수는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본인의 노욕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한덕수 총리, 이완규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 지금 제대로 수사하면 다 내란 가담으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 방법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짓을 꾸미는 거라고 보는데 JMK님이요. 전현희 의원님이요. 박성재 복귀하면 민주당 정당 해산 시도할 수 있대요. 헌재 법관 인원수가 극우가 되면은요. 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별수를 다 쓸 거예요. 아까 지금 네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사람 면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박성재 이 4명 모였어요. 박성재가 누굽니까? 그 윤석열 검찰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거 말씀드렸는데 국군의 날 행사 때 나 박성재 장관 박수 치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니까요. 완전히 김정은이 앞에서 박수 치는 그 모습이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상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충암고 후배지요. 김주현, 이자야말로 개 중에 개입니다.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 4명이 모였다니까요. 이 4명이 모여서 뭐를 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님 법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는 있는 겁니까?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대행, 대통령 몫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부재했을 때 관리형, 소위 말해서 소극적으로 국정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돌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 관리형 소극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하나도 없는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어떤 질서라든가 절차 이런 것에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사실 12월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내란의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명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좀 주요 논리가 권한대행의 행사하는 권리 행사는 소극적이어야 됐다고 하는 그 근거를 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공방이나 논란으로 생각해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명 임명하면요 6년을 갑니다. 그리고 이 6년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질서, 그다음에 권력작용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지금 알바낀 겁니다. 예? 근데 그냥 단순한 알박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왜 지지난주에 5대3이라는 거로 가지고 우리가 막 악몽에 빠졌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도 들었지만 얼마나 9명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5대3인데 이 중에서 둘이 나가면은 3대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더군다나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럼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거기 안에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얼마나 차기의 대통령을 괴롭히겠습니까? 야, 우리 탄핵한다. 우리 탄핵한다. 우리 지금 탄핵 헌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줄 알지? 이러면서 국힘에서 할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알박기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며칠 전에 방통위 2명 가지고 임명한 EBS 신동욱 사장에 대해서도 그 법원 집행정지가 내렸는데 지금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모르겠네. 이거는 헌재의 권한쟁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데요. 대통령 임명 몫과 대법관 임명 몫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청문회법에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 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것,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의논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만약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나서 20일 내에 또 자기가 임명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게 방법을 아마 찾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곳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덕수가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려는 거 한 축을 보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김진수 방통위에서 신동호 EBS 사장 임명하려다가 지금 이제 제동이 걸린 상황 또 있죠. 대통령 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 지금 낙하산으로 꽂아진 것 같다라는 소식. 이게 관통하는 맥락이 뭐냐고요. 여전히 윤석열이 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내란 속의 잔당 시녀들이 인사를 통해서 알박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알박기하는 기관을 잘 보십시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관도 지금 내란 수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가지 자료들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심지어 또 다른 꿍꿍이, 또 다른 음모를 책동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보님, 한덕수는 내란범이다. 잡아쳐 넣어라. 잡아쳐 넣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새 정부 출범 6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대행이 왜 지명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구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도 대체로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새 정부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란 동조 범이고 내란 범이고 지금 겨우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데 참 망설이고 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자는요. 정말 김광호님 한덕수 탄핵 이완규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서 남은 여생 깜빵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합시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찰이 빨리 박한규에 대한 이완규. 죄송합니다. 박한규 되게 좋아하거든. 이완규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내란 특검을 빨리 가동시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여기서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이 사람들이 좀 움츠하지. 전혀 지금 움츠라는 기색이 없잖아. 자기 지금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짓들이 너무 괴이하잖아요. 그래서 내란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두 재판관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것은 위헌적인 행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지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명했습니까? 지금? 지명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주명은 위헌적 행태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엄중하게 경고하고요. 이건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무슨 경고냐고요. 제가 진작에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렇게 문기작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 강하게 못합니까? 뭐 저를 보고 그렇게 제가 열받아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정리를. 거기에도 우원식 의장의 저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원식 의장이 그걸 이야기를 해야죠. 저번에 최상목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저기 우원식 의장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다시 법사위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징글징글해. 정말.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한덕수가 지금 뭘 한 게 있습니까? 경제를 뭐 책임졌습니까? 어디 산불 현장 가서 따봉이나 날리고 웃으면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데 한덕수가 없는 게 국민에게 그리고 국가 운영에 국정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역풍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단호하게 움직여야지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가 있고요. 한덕수는 드러나 있는 암덩어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국가기관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내란 세력들이 많습니다. 한덕수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내란 동조 세력들 완전하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 이틀 망설이고 머뭇거릴 게 아니라 오늘 5월에도 민주당이 정말 의총을 바로 열어가지고 한덕수 처리, 한덕수 탄핵하겠다라고 바로 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반대하고 이러더라도 가서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는 이미 상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일부 돈 많은 주주들
기득권, 그다음에 내란 동조 세력의 하수인인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할 것이며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겠죠. 6월 3일로 지정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국민을 또 불안하게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덕수는 정말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덕수님 속으로 웃고 있을 걸.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나 탄핵해봤자 어차피 2달 안에 갈 거고 지금 헌재 구성상 나 가도 탄핵 그렇죠. 안 돼. 그렇죠. 이러고 있지. 예. 그렇지만 탄핵합시다. 봄바다님 맨날 엄중만 외치다 맨날 뒤통수 맞는 민주당 이런 말 듣습니다. 그 개헌 논의 나온 것도 때를 좀 잘 못 맞췄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민주당도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할 때 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발등을 찍는단 말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진작 탄핵해야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헌재 그 민주당 해낸 겁니까? 국민이 해낸 겁니다.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고 국민들이 기라고 그러면 긴 거예요. 국민들이 한덕수, 최상목 저건 아니다. 아 근데 뭘 좌고우면합니까? 지금 근데 그건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좌고우면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가고 지금 역풍 걱정 안 하고 막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혹시나 역풍 걱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거 하는데 역풍은 무슨 지금 역풍입니까? 역풍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 하는 스스로 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네. 그러면 내란 종식이 우선이니까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내란 세력들을 역사에 심판받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르칠 수도 있습니까? 이 우주선이 추락하는 게 나사 하나 때문이라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아차 하면은 큰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대통령 선거 6월 3일로 확정이 됐는데 날짜가 딱 잡히자마자 김문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고맙지요, 뭐. 고마운데 지금 보십시오. 왜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합니까? 김문수 장관의 출마 선언은 윤석열 내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정리가 안 되고 대선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죄하라 국회에서 할 때 안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 발언 보면 완전히 극우의 색깔론 그리고 사회의 어떤 갈라치기 하는데 전면에 섰던 김문수 장관이 대선에 출마한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하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큰 정당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가 이 정도 수준이냐인데 돌아보면 권성동, 권영세 다 이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이진숙, 김민수. 국민들을 통합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호위무사할 사람들, 본인의 홍위병할 사람들을 찍어내려서 지금 다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란 세력에 대한 정리라던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있어서 계속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을 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10일이 언제예요? 모레? 모레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거론되는 사람이 13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아이고 참. 인재도 많아. 인재도 많어. 참. 그렇게 훌륭한 당인 걸 몰랐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정말 양심이 있는 당이라면 이번에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뿌리를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요, 그 당의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그 당에 내놓을 후보가 없어가지고 꼬았잖아요. 꼬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당선이 됐는데 그걸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지금 저렇게 윤상현이랑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어쩌다가 우리 당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 당에서
후보 하나도 못 만들고 어떻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 된 것마다 이렇게 되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서 그냥 어디 뭐 피 터지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연구를 해야지. 13명이 모여들어. 아이고 또 훌륭한 분 또 한 분 나오셨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4명이 됐어요? 오늘 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위대하신 분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순신과 가장 거리가 보신 분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님은 결단력 있으신데 이분은 결단력이 없습니다. 예, 우유부단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안철수. 근데 저는 이 윤석열의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그렇고 선동하는 거 보면 또 대선 어쩌고 언급한 거 보면 대선 과정에서도 내가 상황 노릇하면서 뒤에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부 지금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뭐가 쥐고 있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명태균 수사팀에서 김건희한테 소환 조사해야 된다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근데 과연 윤석열 김건희가 우리만 죽지 않아. 너네도 다 걸려 있어. 김건희가 너한테 보낸 문자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대선판에서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하수인으로 부르는 게 아닐까 굉장히 좀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국힘은 아니 최소한의 것으로 안 해. 난 너무 한심한 게 아니 윤석열 당장 파면됐으면 자기가 언제 나갈지 언제 퇴거할지 당장 이틀 만에 퇴거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아직도 이번 주말에 돼서 퇴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 퇴거할지는 해야지. 그다음에 최소한 탈당은 해야지. 그잖아요. 탈당도 안 해. 국힘 적어도 당장 출당은 못하더라도 탈당 권유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게. 그거조차 안 해. 그리고 출당도 못 시켜. 아니 이런 바보 같은 당이 어디 있습니까 국힘이. 그 다음에는 꼭 또 해야 되는 게 보통 이런 거 있으면은요 재창당하겠다고 당장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새로이 지금 대선에 후보를 내겠다 그러면은 재창당이라도 하고서 나온다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딱 사흘 만에 탈당하고 그 다음에 딱 선관위 꾸려가지고 황우여 그 우려 많은 황우여를 갖다가 또 앉혀. 아 나 정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걸 안 하는지 정말 너무 뻔뻔하고 괴기스럽습니다. 정말. 아까 궁금해하는 그 후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분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랑 단일화할 것 같습니까? 또 철수하지 않을까. 철수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저 예비 심사에 떨어질 거. 예비 심사는 아니고 예. 왜 이게 경선에서? 남은 경선 예비 예. 경선 예비 경선을 떨어질 거예요. 저는 안철수도 윤석열도 청년팔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말끝마다 청년들 어쩌고 하는데 청년들을 가장 좌절시키고 절망시킨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경제 망쳐가지고 그 고통을 직격탄으로 받고 있고 안철수도 한때 저렇게 정치에 나서게 된 이유가 한때는 청년 멘토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마음에 부응했습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본인의 안위에 따라서 툭하면 철수했다가 툭하면 당 옮기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고 인사들은 그냥 좀 정계 은퇴하는 게 오히려 청년을 도와주는 거다. 저는 이번에 재밌을 게 진짜 경선보다 예비 경선으로 누굴 떨어뜨릴지가 더 궁금해. 14명 중에서 떨어뜨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아마 최근에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이 과연 이른바 그쪽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고 이번 탄핵에 찬성한 이런 사람들을 과연 예비 경선에서 살려둘까? 어떨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미 오염된, 아마 윤석열이 지금 안 나가고 버티는 것도 여기에다가 자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나경원 안 나온대요? 아직 나경원은 14명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나경원은 거기가 목표가 아닐 거예요. 당권이에요? 당권이죠. 당권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윤석열이
소굴로 불러 들여가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밥 아니고 차 마셨어요. 차 마셨어요? 네, 네. 그 나경원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말이죠. 정말 나경원은 완전히 아니, 정말 끝까지 보내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라고 요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또 꼬리를 탁 또 흔들어. 난 정말 한심해. 일단은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대선 과정에서 무슨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할 겁니까? 백골단 얘기할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 만세? 아니면 집회에서 나온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건가요? 아니, 내란 수계를 지금 제명도 안 하고 탈당도 안 시키고 그대로 껴안고 1호 당원으로 사실상 있는 상황에서 무슨 헌법소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은 너무 서슴없이 하니까. 그리고 이재명만은 안 된대. 웃기고 앉았어 정말. 정말. 하여튼 이제 자 정리합시다. 네. 개헌 얘기한 우원식 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은 내란 세력 완전히 끝장내는 게 우선이니까 거기에 일로 매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시길 바라고, 한덕수는 개과천선할 여지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한덕수 탄핵안 발의해가지고 한덕수 최상목 정리해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등을 찍고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 행여나 하고, 아니 헌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공정한 대선 관리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상한 판을 짜고 있는데 뭐를 좌고우면합니까? 자, 내란 세력 정리하는 것 가운데 이제 하나가, 검찰에 대해서도 전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저는 그나마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민주당 정권이 그야말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권을 잡았어도 국회가 못 받쳐줘서 그냥 일이 그냥 지지부진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아무리 과반을 넘겨서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윤석열이 있을 때는 얼마나 법안을 만들어서 넘겨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고 바로바로 다 처리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이렇게 알박기를 해보려고 하고 검찰이 또 무슨 수를 쓰고 그러는데요.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요즘에 또 김건희 뭐 부르니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듣고 있으면 하품 나와요. 정말. 아이고. 왜 이렇게 토 나오는 짓들을 합니까? 맞아요. 정말 우에 토가 나옵니다. 정말 토 나옵니다. 이번에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천수가 아주 큰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원희룡 쩔쩔쩔 따라다니더니 이건 또, 그러니까 원래 이 이천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혀천수예요. 혀. 왜요? 혀를 어떻게 하길래? 혀가 방정 맞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 때도 쟤는 입으로 축구 다 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뭐 또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원희룡 따라다니고 그래서 아유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구지? 건진법사가 윤한홍한테 전화 걸어서 뭐 돈을 이렇게 받았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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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현장에 있었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은 김남국 변호사님, 네. 빼박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돈을 1억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전달하는 그 자리에 이천수 씨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컨대 돈은 건진법사에게 예비 후보자 측이 전단을 했는데 실제 윤한홍 의원 이름만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천수 씨가 옆에서 건진법사가 윤한홍 의원과 통화하는 거를 봤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이름이 뜬 걸 봤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직접 거의 확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안 됐나 봐요. 잘 안 됐나 봐요. 공천이. 그래서
윤한홍 의원의 보좌관이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그 진술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진법사가 청탁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직접 연루되어 있다는 것까지 굉장히 혐의가 뚜렷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증거로 인정이 됩니까? 매우 뚜렷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미 건진법사 이 정도 수사가 되었으면 건진법사 기소할 때 윤한홍 의원을 함께 공동 기소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치 봐가지고 윤한홍은 지금 살짝 빼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빨리 검찰이 저는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건진을 2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그건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3, 4개월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 기각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했던 사유를 보게 되면 수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그림이 나왔는데 JTBC 보도를 보니까 이천수 씨가 자리 그림까지 직접 예. 그렸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재판에서 아마 기내부에서 아니겠지만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런 것도 다 증거 채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왜 매각매직 공천 관련 둘러싼 국민의힘 주요 관계자나 김건희 연루 의혹 계속 문제가 났고 지금 좀 저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의심을 샀던 뭐 명태균 개인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천에서 돈 받고 자리 팔아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뭐 샅샅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왜 여기서 만드신 이채양명주 예. 거기다가 이채양명 공주 했었는데 예. 공주 다음에 선이 또 붙었어요. 선거법까지. 예. 이채양명 공주 선 일곱 개예요. 이거에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하고 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한 것도 선거법 지금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그리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거는 딴 거 도이치모터스도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를 빨리 수사를 해야 그래야지 됩니다. 아니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서너 달부터 맨날 뭐 부른다 만다 맨날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윤건희 부부는 지금 아크로비스타 갈 게 아니라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만인을 위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에서 계속 추진했다고 했던 특검을 거부했고 막았던, 그러니까 사실상 이 방해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한덕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다시 얘기를 드리자면. 그리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관저에 머무는 게 단순히 퇴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의하거나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까지 협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경호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사실상 한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래야 진실이 저는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어매님이요. 지금은 잔당 처리가 우선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제일 급한 거 김건희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고 대선 선거법 위반 4개월 남았습니다. 김건희 공소시효 뭐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도이치? 사건이 항소심 가서 정지가 되었는데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와버린 상황이어서 이제 정지가 이제 시간이 도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또 새로운 증거 나오면 얼마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김건희만 따로 뽑은 보고서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단독을 해도 김건희가 직접 연루됐다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재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내란 이건요, 그냥 윤석열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빨리 파버린 것에 불과하지, 내란 일으키기 전만 해도 윤석열 탄핵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어요. 지금요 증거 인멸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명확한 건 3월 14일 윤석열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날입니다. 예. 그날 직권 구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증거 4월 그동안에 14일? 4월 14일. 예.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때 구속 취소할 때도 증거 인멸의 문제가 해소됐다는 이런 표현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증거 인멸과 그다음에 도주까지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이런 판이니까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딱 저기 해야 됩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금 굉장히 그
법원 내부에서 궁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벗어야죠. 무슨 뭐 소위 말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 이거 수습이 안 되는 대형 사고를 쳤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나는 어떤 뜻이었다, 이런 뜻이었다, 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판단도 못하는 자가 무슨 법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또 무슨 문제가를 지적하는 분이 있냐면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니까 박근혜 때도 딱 60일째 되는 날 했으니까 그걸로 따져봐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게요 직위원식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 60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네. 60일이 넘어가요. 그럼 만약에 이걸 대선에서 진 놈이 네. 헌재에다가 이제 걸어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60일이 넘어서 치러진 선거라서 이것은 원천 무효다. 7시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위원 같은 놈이 또 또 이건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그러네. 인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윤석열 구속 취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공한 자가 직위원 판사인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판사입니까?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법부가 사실은 독립되어서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은 없는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내일한 수계를 구속해야 되는데 있는 논리를 맘대로 자의적 판단해가지고 그냥 풀어져 버렸기 때문에 탈출시켜줬기 때문에 판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어떻게 뭐 시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전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본인이 이야기한 건 그거죠. 뭐 항소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판단 그걸 말입니까 그게?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쭉 지금도 남아 있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발등을 찍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직위원 판사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항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경호처 관계자들이라든가 주요 내란 그 동조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인가요? 할 땐 또 검찰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란 동조 세력이 단순히 정치계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도 있는 거고 법조계 내에도 있는 거고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 주셔서 일부분 회복이 됐지만 우리 사회 곳곳이 기득권과 얽혀 있는 카르텔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풀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다시 좀 긴장해야겠다.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다시 또 다른 과제가 놓여 있다.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좀 새삼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언론에 난 정말 구역질이 나는 게 아니 언론 뭘 합니까? 지금 얘기할 때도 아니 뭐 경호가 힘들어서 그렇다. 재판에 출정하니까 뭐 여러 가지 확보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 아니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정을 봐주는 거야? 왜 그럽니까? 왜 얘기하면은요. 예. 알죠. 왜 그러는지는 압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아니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에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주무셨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거기에 생활비나 응접비나 이거를 누구 돈으로 하느냐까지 다 따졌던 친구들이에요. 그렇던 언론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지금 며칠 동안 여기 해가지고 차담하고 식사하고 왜 안 따져? 거기에서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전기 수도 다 들어가는데 왜 거기다가 지금 경호처까지 거기 그 가동이 되고 있잖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윤석열한테 물어야지 왜 파면된 자한테 이렇게 너그럽냐고. 아까 이제 이유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각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라도 사투리에 얼병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골병든다는 그런 뜻인데요. 뭔가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이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네. 뭘 못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요. 지금 언론이 그러니까 전두환 이래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언론을 포갑하고 그런 정권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도 다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 같이 김건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2번이나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어제 제가 경찰 간부를 만났는데요. 경찰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저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대요. 이 윤석열 정권같이 세게 압박을 가한 정권이 없었는데 워낙 얼병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소리를 아직도 못 낸다. 윤석열이가 파면이 됐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찬전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인사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 이러니까 그러는 지금 거지. 한덕수 하는 거 보십시오. 언론도 지금 물론 이제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사장들이 있고 뭐 또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좀 골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악당한테 충성한다고 해서 악당이 보호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이미 이번 사태에서 드러냈지 않습니까? 언론사 콕콕콕 집어서 단전단수시켜라 이런 거 냈었고 포고령에도 보면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나왔었고 이 파면되기 며칠 전에 보면은 뉴스토마토 기자는 끌려가가지고 케이블타이에 손목 묶여서 뭐 거의 구석으로 들어가서 얻어맞는 듯한 그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물론 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란 수괴에게 무슨 균형을 맞춥니까? 헌정 파괴범에게 무슨 균형을 맞춥니까? 언론사 기자들을 잡아서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라고 했던 전두환보다 더 악랄한 정권을 보고 있고 그 정권과 동조했던 정당에게 무슨 양비론을 들이댑니까? 이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선후배 동료 여러분 언론으로서 할 일을 좀 합시다. 하늘님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내란 동조범들 오늘 당장 탄핵하라. 민주당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오늘 당장 탄핵하라. 다시 쿠데타를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좀 정신을 좀 물론 대선 중요하죠. 대선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를 국민이 왜 지지합니까? 이런 신뢰가 있고 확실하게 척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신뢰가 결국은 지지의 바탕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지 않고 지지를 기대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윤석열 파면된 뒤에는 좀 순한 맛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저도 그랬어요. 네. 딱 하루만 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하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친일파들이 국가의 주요 세력에 가서 기득권 누리고 친일 세력의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오히려 타국을 떠돌다가 사망하고 그 후손들은 국적도 갖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을 단죄하자는 것은 그냥 보복하자 이런 정치 보복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헌정 파괴범들,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또 되풀이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에 살다가 그때 뭐 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했어요? 라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갖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잔당도 척결하고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함께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이완규, 함상훈 지명의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예, 해야죠. 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빨리 막아야 합니다. 일부를 마칠까 하는데 그거 하나 나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이 뭐 내일쯤 나간다 그런 얘기 하는데 9일 날 나간대요. 9일 날이요? 내일. 11일 날 나간대요. 다시 11일이요? 또 금요일 날 나간다고. 다시 아침에 바뀌었던데. 무슨 자격으로 지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짐 싸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근데 4월 4일 날 파면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뭐 누구 불러서 차 마셔, 누구 불러서 밥 먹어 막 이랬잖아요. 그 돈은 받아야지. 청구해야죠. 당연히 청구해야 되고요. 네. 4월 4일 날 파면한 순간부터 관저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무단으로 점유한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정부라고 한다면 불법 점유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다 임차료 상당액을 전부 다 환수 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안 나가고 버틴다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죠.
강제 퇴고 조치를 시켜야죠. 근데 단전 이게- 단수시키면 되죠 뭐. 이게 그게 제일 빠르겠네요. 예. 네. 소유 재산에 관련된 거라서 이게 행안부 관리죠. 그러니까 그 저기를 해가지고서는 이것도 한덕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덕수가 하겠냐고요. 글쎄. 그러니까 적어도 한덕수가 정신 똑바로 박힌 총리라고 하면 윤석열한테 이야기해야죠. 그 이삿짐 싸느라고 하루 이틀은 좀 양해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있는 동안에 짐 싸는 것만 하고 사람들 불러서 밥 먹고 그러면은 다 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한패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또 지금 마지막에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은근히 그 윤석열이 그 안에서 왜 지난 일요일 날 메시지부터 제발 와서 나를 구원해줘. 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낸다는 생각을 갖고 해요. 있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저랑 길이 돌아섰고 다 돌아섰어. 왜 국힘 왜 없는지 아세요? 돈이 안 나와. 떨어졌대요. 그래. 돈이 떨어졌대요. 글쎄, 원래 돈이 거기 떨어졌어요. 보수는 돈 줘야 모이잖아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대요. 이게 글쎄. 집값 뺄 수가 있거든요. 이사를 본인이 하나요? 글쎄요. 뭐 이삿집 센터를 부르면 되는 거고요. 안 되고. 장소가 경호 장소나 뭐 이럴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짐 놓을 장소가 없다고 하면요 창고 대여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말이 저쪽에 여러 군데 갖다 보내면 되고 요새 보호하는 호텔도 있어. 그래서 잠시 짐을 맡겨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속에서 열불이 날 거야. 자기는 예. 성불이 나. 아무리 해봤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있긴 있을 거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 매주 화요일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주불리 안보 특강하는 날인데요.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이 경남 하동 산불 현장에 내려가셨어요. 예, 그래서 부승찬 의원이 오늘 출연을 하십니다. 부승찬 의원 여러분 한번 만나보고 싶었죠. 빨리빨리. 이번에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아주 큰 목소리를 내시던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희연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